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합동화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철 지난 후 차량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 오일,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능, 또 주행 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이상 증상들,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 관련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동화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 봄이라고 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도 겨울이 다 지났다고 하기엔 좀 성급한 것 같고. 네. 이제 자동차 관리,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눈도 어느 겨울보다 좀 내렸었고요. 네. 예. 아무래도 서서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아주 이제 끝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요쯤 되면 온도차가 다시 심해지거든요. 네. 오늘도 기온 추워요. 네. 아침에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 이제 기온차로 인해서 또 부품 손상들이 뭐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이 환절기에 원래 더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차량이 사실 겨울 지나면서 우리가 도로에 이제 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사실 그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모래를 섞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래들이 또 튀어서 차량의 외판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것도 지금 이제 시기에 빨리 발견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이 또 손상 부분을 또 수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신경 쓰셔야 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겨울철 자동차 뭐 하부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들어오는 차들은 저희가 그 업체에서도 확인을 할 때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할 때 꼭 하부를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염화칼슘이 묻은 상태에서 부식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 부식이 없던 차들도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녹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최악입니다. 그 상태에서 수분이 이제 또 결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분이 묻게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하부에 네. 염화칼슘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온도가 올라가면 안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침투 속도가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단단하게 굳어있던 고무 부식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소리로만 나다가 얘네가 이제 크랙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이게 이제 연해지죠. 그러면은 그 연해지면서 또 그 시기에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파손이.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하부 점검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날씨가 풀리고 나면 사실 소리가 안 나니까 또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요즘은 소리가 나는. 네. 어떤 소리가 납니까? 뭐 삐그덕거린다. 이제 보통 일반 오너분들이 이제 표현으로는 뭐 삐걱거려요. 또 덜그덕거려요라는 소음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염화칼슘 때문에 가속화가 된 거죠. 이제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무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이 단단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건 이제 온도 때문에 쓰던 게 이제 사용하던 부분들이 파손이 일어나서 뭐 주로 이제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런 고무 부식류, 그다음에 염화칼슘 때문에 손상이 발생돼서 뭐 만약에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되게 심한 경우입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부품이 파손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쇳끼리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대부분 들리게 되죠. 그럼 하부를 점검한다면 하부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희는 보통 해드리는 게 그 차 하부에 이제 바퀴 이제 굴러갈 때 차량의 바퀴를 잡아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조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어 암이라든지 뭐 이런
차체를 잡아주는 바퀴를 차체와 연결해주는 부품들을 주로 이제 점검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차의 본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본체는 부식이 발생되면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차를 하게 되면 실내 세차만 하게 되지 하부 세차는 잘 안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특히 이제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뭐 세차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염화칼슘도 염화칼슘인데요. 그 우리가 차에 달리면 왜 브레이크나 이런 데서 분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브레이크 분진에는 브레이크 패드뿐만이 아니고 그 브레이크 디스크, 금속이 갈려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두 개가 같이 이제 마모가 발생은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패드가 좀 더 연하니까 더 빨리 이제 마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철가루들이 도로에서 이제 비산되면서 차에 붙죠. 그럼 그 부분을 또 시기를 이제 자주 세차를 안 한 차들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부식이 정말 심하게 일어난 차들이 있어요. 외판에서. 근데 그게 그 이유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사고가 없고 멀쩡한 차였을 때 이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 철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부식이. 그래서 이제 차량을 세차를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철분류 그런 거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알이 튀면서 도장면이 파여 나갔는데 그 부분을 방치하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식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제 좀 세차를 자주 하시고 좀 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연식인데도 보면 어떤 차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는 유난히 좀 부식돼서 녹이 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세차를 자주 안 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세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물로만 잘 닦아줘도 좀 효과가 좋긴 한데 요즘에 보시면 이제 뭐 물왁스나 이런 거 그냥 쉽게 뿌려서 이제 닦는 왁스 같은 것만 조금씩 해주셔도 이제 똑같은 연식이라도 부식이 좀 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하부 세차는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하부 세차는 사실 그냥 그 이제 셀프 세차장 같은 데는 부스 안에 하부 세차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데 그냥 세차할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는 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그 안에 수분이 너무 또 자주 접촉돼도 사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 갔을 때 혹시 부식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뭐 페인팅이나 이제 도료를 통해서 이제 좀 늦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후 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실내 관리라든가 겨울철 누적된 먼지들 또 아마 겨울 지나고 나면 타이어도 좀 교체되고요. 여러 가지 손볼 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이후 차량 관리 이제 하부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프라이드를 끌고 있는데요. 네. 가다 보면은 이게 제가 항상 기름을 만땅을 채워넣긴 넣는데 한 눈금이 한 칸 정도 내려가면 이게 뭐 엔진 표시 같은 거 이렇게 체크가 뜨거든요. 네. 이거 체크를 뜨는데 또 다시 기름을 만땅을 채우면 이 체크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업사를 그래도 가봐야 되는지. 네, 그러면 죄송한데 가솔린이세요, 디젤이세요? 프라이드 디젤이요. 디젤 모델이시죠? 네. 연료 필터는 혹시 언제쯤 교환하셨나요? 연료 필터요? 네. 이걸 우리 아들이 끌었던 차량 갖고 제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연료 필터를 안 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저압 연료 펌프가 물려있는 연료 탱크 안에 우리 연료 샌더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 샌더 쪽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한 칸만 떨어졌을 때 주기적으로 이제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채우면은 이제 그게 없어진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연료 샌더하고 그다음에 메인 샌더와 보조 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둘 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정비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료 샌더. 네, 그 연료 안에, 그러니까 연료 네.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 네. 펌프인데 그 펌프 부분이 지금 이상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러다가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쵸. 네, 그래서 갈 생각을 갈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금액은 많이 드는지. 일단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네.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부속이 그렇게 비싸거나 뭐 작업이 뭐 네. 아주 힘들거나 이런 차종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셔서 어느 부분이 이상 있는지 보고 그리고서 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데가 있으면 거길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록을 남기는 게. 네. 네. 엔진 오일이라도 자주 가르시는 데가 있으면 그 업체를 가서 일단 견적을 먼저 내보시고, 그 다음에 부품을 정확하게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그 외의 부분도 해야 되는지는 그쪽에서 이제 상황을 이제 정밀하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은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는 점검을 말씀이시죠? 무조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 네, 이제 차가 이렇게 노후 오래되면은 폐차를 시키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폐차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 아니면 폐차를 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더 끌어야 될지. 프라이드를요? 네네. 지금 그 프라이드 디젤 차량이 혹시 몇 네. 년식이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011년식이요. 그러면 아직 조기 폐차 대상도 아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폐차하실 만큼 수리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가능하면 그냥 고쳐서 쓰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요즘에 차량이 뭐 이제 많이 이제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출고가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타던 차에서 이제 뭐 지금 그 수리 부분 때문에만 그러시다고 하면 저는 수리해서 수리 타시는 부분 때문에 폐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에요.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일단 점검부터 받아보시는 걸 좀 권장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요. 네. 불이 자꾸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서 자꾸 이전 먹고 그냥 출발할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는 괜찮은데 밟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시단 말씀이시죠? 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그 불을 켜주는 스위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위치가 그 안에 접점이 마모가 됐거나 아니면 커넥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세차 때부터 그랬어요. 세차 때부터. 세차 때부터 그러셨다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금 서비스를 따로 가보시진 않았고요. 아니, 그 별거 아니라서 그냥 다녔는데 벌써 이제 오래됐어요. 3년, 4년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수리를 이제 뭐, 안전을 위해서도 사실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주행하는 게 좋진 않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도 좀 가셔서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떨 때 이제 이렇게 속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네. 아니, 가다 보면은 자꾸 브레이크를 사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조금 가니, 이게 뭐 문제되지 않을까, 그렇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찰열이 크게 발생을 하면, 심한 경우에는 사실 모르고 그냥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기온이 이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발화점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타이어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정비소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끓었기 때문에 조금 끓으면 속이 상하다 이거죠.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지금 정비소 가셔서 일단 확인 받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드럼이 그럴 때 좀 망가지진 않나요? 그 안에 뒤에. 과하게 마모가 되면은 열화가 되면서 우리 금속이기 때문에, 열 충격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수명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자체가 문제되진 않냐 이거지. 문제되죠. 열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게 오래 끌진 않았고. 네, 그래도 네, 일단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그래요. 이 깜빡해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그 합동카라고 제가 찍으면 안 나오거든요. 네. 저희. 네, 상호명은 지금 네. 방송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전화 끊어지면 네. 끝나고 좀 문자를 띄워주시면 안 돼요. 난 이게 도저히 연락처 남기시면 네, 연락처 조금 전에 남기시면 전화 안내해드릴 받으신 분 겁니다. 계시죠? 네, 거기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시고요? 아니 그저 내가 검색을 먼저도 해도 계속 해봤는데. 네, 그거는 조금 전에 전화 받으신 분하고 다시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369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2010년식 그랜저입니다. 요즘 자동차 몇 년 정도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연료 게이지가 고장났는데 이건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연료 게이지가 고장나신 거는 이제 연료 게이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연료 샌더라고 하는 부분 연료 탱크 안에 그 부분에 수증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계기판이 망가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010년식 같은 경우에는 스캔으로 이제 저희가 진단기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그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정비소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연료 모터 부분에 그 수증계가 같이 잠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환되는 거면 사실 빠른데 제일 문제되는 건 이제 계기판이죠. 계기판은 교체를 받으려면 검사소에 등록해서 1급 공업사 가서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오래 걸리네. 그 작업 끝나고 또 사진 찍어서 다시 가서 검사를 또 맡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자동차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고도 물어보셨는데. 평균 수명은 저는 한 10년 정도 10년. 보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 사실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겪은 일인데 8만 동안 엔진오일 한 번도 안 갈으신 거예요. 새 차를 사셔서. 네. 안내를 못 받으셨냐 했더니 안내를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8만 동안 산타페 TM 신형 차량인데 새 차를 결국 엔진을 이제 망가뜨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엔진 오일이 우리가 보면은 약간 이제 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초콜릿 현상이라고 해서 얘가 점도가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 되면 묽어지는데 그걸 지나는 구간이 이제 초콜릿 현상 구간인데 다시 이제
이제 찐득해집니다. 카라멜처럼. 그래서 엔진 이제 오일 통로나 이런 거를 막으면서 얘가 엔진이 속된 말로 붙죠. 열화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마찰에 의해서 쇠가 손상이 되면서 녹아버립니다. 엔진이 망가진다는 건 자동차 전체가 그쵸, 이상이 거의. 네. 그럼 그런 경우 교체 폐차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엔진만 교체가 가능한데 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차값 정도로 나오겠나요? 네, 차값의 한 4분의 1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엔진 오일은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몇 킬로 정도에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엔진 오일은 뭐 연료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대부분 합성유로 이제 되면서 합성 오일들의 특징은 사실 경계선이 없습니다. 연료에 대해서.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7, 8천 정도는 무난하게 쓰세요. 근데 뭐 롱라이프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00km, 15,000km, 뭐 20,000km 등급들도 있긴 한데 사용하는 이 테스트 환경하고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권하진 않고요. 평균 뭐 정말 그냥 자주 가르시는 분들도 5,000km, 그 다음에 좀 길게 타시더라도 10,000km 미만으로 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종류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베이스 오일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구분이 돼요. 가격 차이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가격을 이제 저희 이제 보통 선정을 하실 때 정말 뭐 차를 아끼신다 그러면은 뭐 아주 고급 기유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석유에서 나온 이제 가장 무난하게 쓰는 합성유 베이스 이외에 동식물성 기름으로 나오는 최고급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확 타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명이 오히려 짧아요. 근데 그게 수명이 길다고 생각을 해서 더 길게 타시다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자주 갈아주시는 곳이 5,000km 정도에서. 네, 그리고 너무 자주 가르시는 거는 또 안 돼요. 계속 그 안에 마모가 일어나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오히려 또 너무 자주 가르시면 안 되고 한 5,000km 이제 이상일 때 그냥 가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차계부 작성. 네, 작성.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 이후 이제 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하부 이제 점검을 했고요. 또 하부 어느 쪽을 또 점검해 주면 좋을까요? 지금 하부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밑판 부분까지만 점검하면 하부는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부 코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부식이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사실 하부 코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부 손상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는 권장을 드리는데 그 보통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뭐 녹 보건제로 해서 뭐 살려주면 안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사실 수명이 짧아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중 지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좀 이제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겨울은 되도록이면 여름처럼 그렇게 창문을 많이 열지는 않잖아요. 실내에도 먼지도 많이 쌓여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겨울철 지나면서 이 실내에서 이제 먼지가 그냥 이제 겨울철엔 건조하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서 갑자기 안 나던 냄새가 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부분이 내부에 이제 습기가 마르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곰팡이로 발현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충분히 이제 날씨 좋을 때 환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털어서 최대한 많이 이제 실내를 최대한 환기를 많이 시키시는 게 냄새 좋습니다.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뭐 곰팡이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실내 자체에서 이제 그 속된 말로 쿰쿰한 냄새 나신다고 하는 분들은 매트나 이런 부분들 이제 다 걷어서 이제 빨아서 햇빛에 말려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심하신 경우에는 업체에 맡겨서 뭐 천장이나 이런 바닥 이제 메인 매트까지 청소를 받으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송풍 이제 히터나 에어컨이 이제 지금 이제 교차 작동이 가능한 시기가 오고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겨울철에 쌓여있던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 곰팡이로 발현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증발기라고 부르는 이제 현장에서 에바포레이터라고 부르는 그 부분 청소, 직접 청소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많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인데 앞유리 밑에 보면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네. 플라스틱 커버로 덮여 있고요. 예. 근데 거기가 오픈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나무 밑에 세우면 나뭇잎이나 이런 게 그 밑으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가 그 안에서 부식 이제 걔네가 썩습니다. 아. 발효를 해서 거기서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한번 이제 본인이 직접 뜯으셔도 되지만 파손 위험이 좀 있으니까 이제 단골 업체나 이런 데 있으시면 맡기셔서 이제 봄 오기 전에 그 부분 한번 세척 받으시는 것도 가을에 방법이에요. 특히 나무 밑에 맞아요. 주차해 놓으면 나뭇잎이 그 밑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이로. 빠지지도 않아요 또.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에어컨 필터를 뺐는데 그 위에 나뭇잎이 있었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구멍을 통해서 나뭇잎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물이랑 이런 걸 만나면서 계속 이제 썩으니까 그 부분 청소도 좀 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윈터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에서 이제 교체도 네, 해야 되겠죠. 네, 교체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앞에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상 5도 기준입니다. 영상 5도 이상에서는 사실 윈터 타이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5도 이상에서는 이제 일반 타이어 꽂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썸머 타이어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썸머 타이어는 한 영상 15도 이상쯤에서 교체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월 지나서 교체. 네, 2월 지나서 교체하시면 될 것 올겨울 같습니다. 유난히 좀 추워요. 네, 2월까지도 지금 영하로 떨어지고 예, 말이죠. 갑자기 너무 이상기온이 너무 심해서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경림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